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이슈와 함께 이제 9월 증시 본격적으로 시작했기에 이분과 함께 국내외 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황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 증시의 PC 물가 지표, 좀 미증시에 우호적으로 발휘가 됐던 지표 살펴보도록 하고 또 엔비디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먼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PC 지표 뭐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왔고요. 이제 더 이상 뭐 PC 지표가 시장에 뭐 PC 지표 질문해 주셨지만 PC 지표는 사실 당분간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8월 달 초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고용 지표. 이게 또 이번 주 말쯤 되면 9월 6일인가요? 이번 주 말에 또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 지표에 사실 더 시장 참여자들은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8월 달에 나온 지표, 고용 지표가 일시적일지 그래서 고민이 좀 있을 거고요. 사실 지난달에 나온 7월 달 고용 지표가 8월 초에 나왔던 7월 고용 지표가 4% 초반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4% 초반이면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 지금 환경이 조금 뭐 뉴노멀로 가는 건지는 몰라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은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치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8월 고용도 이번 주 발표될 8월 고용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부분이 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모든 사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었고. 지난주에 정말 폭풍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출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옵션 가치에 반영된 그 변동성이 위아래로 10% 정도였었고요. 오히려 위로 올라갔으면 다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엄청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은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는 거는 수급이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하방 베팅하는 쪽의 성격 또는 뭐 헤지펀드들이라든가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사실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다 박살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무너졌지만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괜찮았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들었던 생각은 엔비디아가 없어도 시장이 괜찮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조금은 좀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서 얘기해 주신 그 물가 지표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 8월의 고용 지표 이제 9월 이제 내일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나온 7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요. 원래 잘하는 자식한테 더 채찍질을 한다는데 엔비디아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실적이었든 변동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일단 다만 주가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조금 위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들을 극복해서 올라가려면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제 물량 소화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제가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향후 내년에 여전히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시장은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조금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뭔가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은 이제 역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엔비디아를 뭐 100% 투자한다던가 그런 구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투자자들이 워낙에 상승 베팅과 하락 베팅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내년에 실적을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금이 AI 버블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뭐 지난번 고점이 정말 다시 안 올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지금 구간이 실적이 지금부터 우상향이 아니라 점차 둔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에 대한 아직 버블 논란도 있고요. 아직 킬러 앱이 등장하지 않았고 향후 앞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다시 돈을 벌어들일 때 의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단점들, 투자함에 있어서 다 계속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엔비디아가 조금 뭐 쉬어가더라도 다른 빅테크들이 좀 받쳐줌도 있었고요. 확실히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도 오픈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뉴스도 좀 크게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M7이 이제 AI5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AI5라고 하면 우리가 빅테크 회사들, 큰 빅테크 회사들 말고요. AI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 TSMC라던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사실 올 초부터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 TSMC 같은 주가 흐름들이 좋았고 지난주에도 사실 대만 반도체 섹터들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빅테크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AI5에도 하드웨어 회사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다시 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명확한 킬러 어플이 없는 상황에서, 킬러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빅테크 회사들이 단순하게 사이즈만 늘려놨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이 부분들이 계속 AI 버블에 대한 논란을 계속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AI, 단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하반기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9월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달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을 과연 보험적인 금리 인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물가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금리 인하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나중에 9월 말쯤 가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경계성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거래대금이 말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계적인 계속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단기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룬 것이 이제 인텔의 몰락입니다. 자, 인텔 창사 이래 최고 위기를 맞으며 인텔은 지금 뭐 주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운드리 매각까지 검토하면서 과연 삼성에게는 어느 정도로 수혜가 되는 것인지 이제 궁금증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8만 전자, 17만 닉스의 SK하이닉스 너무나 여기서 답답한 모습인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인텔은 뭐 구조적으로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 인력 감축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문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 시장이 오른 만큼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 들어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사실 더 크게 조정 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AI도 AI지만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계속 내년까지는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사 측에서 유리한 대로 반도체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단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나온 반도체 수출 지표도 보면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가에서는 AI에 대한 모멘텀을 더 세게 봐주는 것 같아요. 사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반기만이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 같은데 주가는 AI 뉴스와 관련돼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하반기로 예상이라고 할지 예정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나 또 내년 가이던스 또는 업황들은 다 양호합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좀 후행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과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믿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싸게 사서 수익이 나는 구간인 거고요. 오른 다음에 모든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마음 편하게 아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투자자의 성향에 네. 달려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일단 지금은 절대적으로도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달라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거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9월에는 어떤 업종이 네. 좀 시장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까요? 일단 바이오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얘기하는 바이오주와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이 덜한 조선주 이쪽 많이 얘기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워낙 좀 테마주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이 두 업종 좀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분명히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한양행의 통과 이후에 시장에서 자금들을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과거의 바이오주들과는 조금 대신에 결은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바이오라고 해도 다 올랐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진 몇몇 기업들에서만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추려보니까 한 10개 내외 정도만 사실 매매할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올 생각이 없는 거고 이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그나마 괜찮은 섹터들에서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거의 이제 대장주 위치에 있는 바이오들 또는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소외주들이 갑자기 올라가려면 금투세라던가 그런 부분들, 거래대금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라던가, 상위권 바이오, 네, 예. 알테오젠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지금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9월 달에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 수혜를 받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인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는 그 기대감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CMO, CDMO 업체들에게 좀 수혜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주들은 뭐 일단은 지금은 뭐 쉬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너무 무더위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좀 줄어서 3분기 실적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주잔고 걱정 없는 조선주들은 뭐 지금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9월 증시는 통계적으로 비수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국내 밸류업 기대도 있는데 전략 네. 세워주시죠. 9월 달은 사실 뭐 이거 금리 인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도 좀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중요한 지표나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지금 9월 달 증시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종목별로는 충분한 조정을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거쳤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관론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100% 투자보다는 현금 적절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좀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좀 파는 그런 전략이 일단 9월달 한정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은 계속 시장에서 시장 수급을 가져가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로 대표되는 밸류업 주식들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에 현대차 공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영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에 적극적으로 부합을 하고 있는 금융주,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제 지주사들도 아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되고 있고 추세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추려서 매매해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는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천천히 안전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 자동차, 지주사, 조선바이오까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